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갈망한다. 그러나 갈망만으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성공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그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억누르기보다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이 간절한 사람들을 위한 철학적 습관 3가지를 소개합니다. 단단한 성취는 단단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60대의 평정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 의지와 표상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지적인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저주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원한다면 홀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적인 사람이 되려면 고독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핸드폰을 확인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피곤에 지쳐 잠듭니다. 하루 중 단 10분도 자신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오늘 한 선택들은 나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종종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것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은 마음의 나침반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나침반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돌아보는 시간은 명상일 수도 있고, 일기 쓰기일 수도 있고, 조용한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내세요.
그 불편함 너머에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판단에 휩쓸립니다. 오직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삶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빠르게 달리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바쁘지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멈춰 서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습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관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욕망하고,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되고, 충족되면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더 편한 침대, 더 편한 의자, 더 편한 신발. 모든 것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불편함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 없이는 어떤 위대한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에서 일어납니다. 근육은 고통스러운 저항을 이겨낼 때 자랍니다. 지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깊어집니다. 성공은 고통스러운 노력 끝에 찾아옵니다. 편안함의 영역에 머물면 성장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편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미룹니다. 쉽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일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쾌락은 고통의 부재일 뿐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일, 편한 일만 하면 당장은 고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공허함과 무의미함만 남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그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이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권태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욕망을 채우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성공은 지연된 만족의 예술입니다. 지금 편한 것보다 나중에 더 큰 것을 위해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고 싶지만 책을 읽으세요. 지금 늦잠을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지금 편한 선택을 하고 싶지만 어려운 선택을 하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인생을 만듭니다. 셋째, 실패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가르쳐 주는 것이 적습니다. 오히려 오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패는 겸손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의미 있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목표를 위한 고통, 성장을 위한 고통, 꿈을 위한 고통.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은 매일 고통스러운 훈련을 합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 하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너머에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행복한 운명도 고통과 걱정의 연속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고통받느니 목표를 향해 고통받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후회하며 고통받느니 도전하다 실패해서 고통받는 것이 낫습니다. 편안함은 현재를 유지합니다. 고통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습관, 지혜를 추구하라. 쇼펜하우어는 천재는 고통을 더 많이 느끼지만 그만큼 더 많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깊이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고 지적인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한다.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그저 살아갑니다. 시간을 쓰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차이는 지혜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평생 학습자입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책을 읽되 비판적으로 읽으세요. 받아들이되 맹신하지 마세요. 배우되 스스로 생각하세요. 매일 무언가를 배우세요. 책을 읽으세요. 하루 30분만 독서에 투자하세요. 1년이면 약 180시간입니다. 이 시간으로 2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명의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저자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몇 시간의 독서로 다른 사람의 평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보다 효율적인 배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전을 읽어라. 고전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행하는 책만 읽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는 책을 읽으세요. 철학서를 읽으세요. 역사서를 읽으세요. 문학을 읽으세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만날 때 새로운 통찰이 생깁니다. 하지만 책만이 지혜의 원천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경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지만 학비가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세요.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세요. 실패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성공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만 그 가르침은 얕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통스러운 실패에서 옵니다. 사람에게서도 배우세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의 90%는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다. 진정한 스승을 찾으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홀로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질 낮은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깊이 있는 대화, 의미 있는 만남을 추구하세요. 멘토를 찾으세요.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배우세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이미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우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리는 권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쇼펜하우어는 생각 없이 읽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나갈 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읽은 것을 소화하세요.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세요. 자신만의 통찰을 만들어내세요. 지혜는 나이와 함께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생 배우세요. 7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춰서 늙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에 대한 놀라움을 잃지 않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질문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늘 새로운 눈으로 보세요. 겸손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지적 겸손은 가장 높은 미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항상 배울 것이 더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혜는 투자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 재산은 가장 큰 재산이다. 그것은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재산은 잃을 수 있고 지위는 내려갈 수 있지만 지혜는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지혜에 투자하세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3가지 습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지적인 사람에게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둘째, 고통을 받아들여라.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 목표를 향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셋째, 지혜를 추구하라. 쇼펜하우어는 지적 재산은 가장 큰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세요. 책을 읽고, 경험에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10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어려운 일 하나를 먼저 해치우세요. 오늘 30분 책을 읽으세요. 쇼펜하우어는 의지는 맹목적이지만 지성은 빛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갈망은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지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습관들이 미래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이것이 성공의 진짜 비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완벽은 달성할 수 없지만 추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루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습관을 놓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입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면 됩니다. 1%씩만 나아지세요. 작아 보이지만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합니다. 작은 개선이 쌓여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인내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재능은 목표를 마치지만 천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목표를 마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세요. 초반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선택과 습관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운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세상을 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나를 돌아보기, 고통의 수용, 지혜의 추구.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것을 추구하기 전에 내면을 키우세요. 가진 것보다 된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은 서두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가세요. 빠른 것보다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내면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의미 있게 살아라.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롭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존중받는 하루 되십시오. 60대의 평정심이었습니다.